백산 산도라지 좋은 거 아시죠? 황사, 먼지, 스트레스,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 이게 최고랍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해발 500m에서 재배한 겁니다. 찐한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 할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KBS에서 언론 정화 운동을 아주 가열차게 벌였던 KBS 전 이영풍 기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네, 우리 이영풍 기자 그 노력의 결과로 KBS가 조금씩 변해서 네, 네. 아주 좀 다행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정치권이 변해야 되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후에 예, 예. 어떻게 우리 이영풍 기자가 보실 때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지금 우려도 사실은 있나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는요. 네,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사실 그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예,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었거나 혐의가 있어서 네,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는 거기에 비하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별로 없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 부분에서도 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한동훈이라는 어떤 정치 신인에 대해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네,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깨끗한 사람, 네.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열망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천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공천의 원칙 같은 게 중요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직접 공천을 하진 않겠지만 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라고 하죠. 네, 공관위가 지금 당헌 당규상 1월 10일 정도까지는 공관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에서 선임하게 돼 있는데 결국 그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그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성격을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이 공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우리 이영풍 기자님 보시나요? 공천이란 것은 네, 사실은 그 상대방인 또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진영과 좀 차이점을 낼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예, 공천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가 크다고 아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쪽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해야죠. 예, 그거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번에 저도 이제 그 난생 처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봤는데요. 네, 거기에 범죄 경력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경찰서에 가서 직접 본인의 범죄 경력을 떼서 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찰서 직원이 이렇게 잠시 보시더니 싱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좀 심심하게 사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판이에요, 백판. 아, 백판이구나. 네, 정답이 없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이런저런 뭐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네, 어떤 그런 전과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당에서 예, 그런 분들은 좀 선별해내는 그런 그렇죠. 기준들이 마련돼야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또 공천의 원칙, 이제 사법 리스크 없는 건 당연하고 또 어떤 네네. 원칙이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본인의 취임 선언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네, 586 운동권 어떻게 보면 이 구악 세력입니다. 네, 586 운동권 세력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586 운동권과 대결을 해도 정말 힘이 밀리지 않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표현을 하는데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자들이 필요합니다. 전투적 자유민주 투사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 투사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예를 들면 싸운 경력들이 다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 경력들이 이미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초이스를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디 줄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에서 잘 좀 선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 제도적으로 뭔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상향식 공천, 당원들이 지역 대표자를 말하자면 뽑는 네. 그런 뭐 제도가 도입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물 건너 간 겁니까? 사실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예, 당원 투표. 당원만이 그 해당 지역구의 후보를 뽑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아하, 예.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네. 현역이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다면 당원으로만 현역 의원들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해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을 좀 잡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국민 여론 몇 프로, 당원제 투표 몇 프로 해서 하여튼 그런 경선이 전 지역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원 50, 국민 50 통상 그렇게 합니다. 5대5 네. 또는 그게 6대4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선이 이루어진다. 예, 네. 예.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력 후보들 중심으로 네. 언론에서 이게 자천, 타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은 또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빚어지죠. 우리 이영풍 기자께서는 어디에 출사표를 던진 거죠?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네. 서구 동구. 서구 동구. 서구 동구가 합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서구 동구에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거기 현역은 누구예요? 현역은 안병길 네.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 어디 국힘당 소속인가요? 예, 국힘 소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예,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셨는데 예. 현역 의원들은 제일 마지막에 등록을 주로 하시니까 그렇군요. 하게 되고 지금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8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아유, 8명이나 등록했어요? 예, 엄청 경쟁률이 높습니다. 아이고, 야. 예. 그래서 여기가 사실 부산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예비 후보가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산의 경쟁력이 굉장하네요, 거기가. 여기가 사실은 부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서울로 치면 종로나 중구 같은 곳인데 예, 여기 한번 정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분들이 8명 일단 등록하셨고 8명 등록했군요. 다만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카트란이 낮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력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이제 각축전이 벌어질 텐데 아직 그 공천 룰은 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안 나온 거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공관위가 구성해서 이제 여론조사 몇 프로, 당원 그렇죠. 투표 몇 프로 이거를 이제 하겠는데 그 전에 서류로 1차 떨어뜨리고 이런 거 있나요? 제도상? 그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지금 사실 백지 상태입니다. 아이고, 야, 그렇구나. 예. 백지 상태에서. 네,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많죠. 이게 제일 크고 중요한 과제가 예.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공관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을 통해서 예. 정말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공천관리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네.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죠. 네.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로
각 신문 방송에서 굉장히 요란하던데 종합해 보면 이거에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에서는 박빙이고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선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여론인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뭐 국힘이 앞서겠죠? 어떻게 나? 부산은 국민의힘 표가 많죠. 많죠. 예.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등록한 서구 동구는 예.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나온 지역구입니다. 네. 그 당시 그 민주당 구청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그 싱가포르 회의 회담 약간 좀 보면 국민의 어떤 눈과 귀를 좀 속였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네. 그때 민주당 출신들로 구청장이 많이 넘어갈 때 또 네. 여기는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오, 거기 네, 뭐 그래서 여기는 보수표가 아주 탄탄한 지역이죠. 찐 보수 지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그 부산 하면은 그 영향력이 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해가지고 네네. 어떤 효과라든가 그 어떤 뭐 뭔가 부산 판세에 뭐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께서 네. 불출마라는 아주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힘을 싣게 된 거죠.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등 이제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이 그런 어떤 당의 혁신 어떤 분위기를 약간 거부하고 출마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 전체 분위기가 예. 또 이 아주 곤란하게 될 수 있는데 예. 장제원 의원이 그런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는 좀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아, 부산에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 된다. 아,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아, 부산은 분위기가 좋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혁신 보입니다. 공천으로. 자, 이제 또 부산은 그럼 신당의 어떤 그 영향이 많이 안 탈까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 현장에 들어보면 네. 유권자들로부터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서 들어보면 네. 부산 지역이나 뭐 영남 지역 비쌀 것 같은데 부산 지역은 신당이 설 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신당 설 자리가 크지 예. 않구나. 예. 아. 그럼 뭐 이준석 신당 우리가 그럼 부산 지역은 그렇다 치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영풍 기자는 뭐 KBS 기자로 오랜 취재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분위기 파악에 능하실 텐데 이준석 신당이 뭐 어떤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이 될까요? 이준석 신당이 노리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네, 제3의 후보를 내므로써 어떤 그게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일 수도 있겠지요. 예, 거기에 한쪽 편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들어버리는 네, 어떤 그런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데 영남 지역에서는 그런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은 안 되지만 뭐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국힘이 손해를 보든 아니면 민주당이 손해를 보든 그렇죠. 그게 그런 얘기는 양쪽 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죠.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우파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양쪽을 비슷하게 상쇄하면 결국은 상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도 봐지네요. 양쪽을 그렇죠. 그렇게 상쇄하니까.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율은 차이가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있겠지만, 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요. 그런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결국은 뭐 이준상 신당 효과는 없다 이렇게 봐지네요. 야, 미비하다. 그렇게 신당에 또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는데 네네. 뭡니까 국힘당은 이게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또 떠오른 게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저 100% 믿지 않지만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큰 차이로 김건희 특검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특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도이치 특검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도이치 김건희 특검. 특검이 아니라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도이치 특검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네. 사건화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혐의가 없거나 또는 무혐의로 입증이 된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총선 전에 부각시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언론전, 여론전을 펼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이 총선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득표력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정쟁의 도구로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신문을 보시는 독자님들이나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전선동 형식의 네.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 부산은 지금 벌써부터 뜨거워졌군요. 아, 부산은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예.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예. 출근길 인사도 드리고 네. 이 경쟁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보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병전. 저는 뭐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예. 예. 아, 자, 이제 곧 비대위에서 공관위도 발표할 거고 공천 룰도 발표할 거고 이제 숨가쁘게 일정이 이어질 텐데 네네.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그 선정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투사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의 원칙을 지금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텐데 제도로서 딱 꼼짝없이 잘 이렇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공관위원장도 진짜 공정한 사람으로 마련해 주길 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나 잘해낼 걸로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